마감 직전에 공략할 종목도 드리겠습니다. 매수창 한번 켜주시고요.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후성 주셨죠? 오늘 추가로 상승합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후성은 안정적인 성장성, 특히 이제 주력 제품인 배터리형 전해질 첨가제가 국내에서 독점적인 상황이고요. 또한 전기차와 반도체, 불소 소재와 가스 수요가 중장기 성장 부분에 진입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저평가 레이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시장 컨센서스 13,000원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시장 목표가 단기적으로 8,7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8,700원 다시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마감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할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준비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고요. 조선해양부분과 E&I, 통업과 건축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선박포양 플랫폼의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조선 부분은 세계 경제와 또 해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규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0개월 누적 기준 약 45.8억 달러를 수주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경제사 대비 더 적은 수주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2017년도에 타사 대비해서 신규 수주 금액이 많아서 전년 대비해서 신규 수주가 줄어 보이는 기고 효과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12월 LNG선을 6척을 수주하면서 성과도 척당 1.8억 달러에서 1.89억 달러로 상승하면서 근래 발주나오는 LNG선이 이런 비슷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유의미한 선가 상승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수주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시점이 2020년 정도인데 이때는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업황도 2019년 올해 매출액은 18% 증가한 6조 4,500억 정도의 기록을 전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에도 판관비보다 적은 수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은 7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영업 흑자는 2020년도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특성상 수주와 연관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2011년 정도에 LNG선 발주 호황기 배수 상단을 봤을 때 1,800원 정도의 PBR 0.9배에서 1배 수준인데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1월 17일부터 전일 기준에서 외국인 224만 주, 기관 88만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일 기준 1,358만 주, 이 중에서 연기금이 약 55%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수급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입니다.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는 7,500원 하여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종가에 공략합니다. 목표 주가 8,300원, 손절가 7,500원 기억해 주세요. 강정원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3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가 체크하시고요. 이승조의 TMI 시간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시장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죠. 만년 저평가를 받는 것을 매력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급락 이후에도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8% 강세권에서 2,127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시 구간 지나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이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역시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코스닥은 0.1% 상승 가운데 695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 대장주들이 좀 힘을 크게 내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의 지수 상승력도 좀 탄력을 둔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0.24% 오히려 조정을 받았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이런 수급 상황들을 보자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되는 반도체 주들입니다.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가운데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고점에서 바이로메드가 2% 약세권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장도 이제 곧 마감됩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시장 모두 속을 들여다보면 만족 못하실 순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0.4%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2100선 유지해주며 2127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19% 오늘 장에서 상승과 하락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695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장의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이 4,295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측에서 전기 전자업종이나 운수업종을 사주긴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역시 대장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에서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 측에서 반대로 6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이나 외국인이 사자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마는 물량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인이 330억 원, 그리고 외국인 역시 33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도 몇 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었다라는 뉴스들이 들려오면서 면세점주들이나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강세를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화장품부터 코스맥스 TII 그리고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모두 한 8에서 4% 급등 흐름을 기록했고요. 이 또한 춘절 효과도 이제 다시 한번 가시권에 들면서 면세점주들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신세계가 5% 이상의 급등 흐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호텔 신라 역시 3.96%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미 약품에 대해서는 좀 악재성 뉴스가 한 가지 있었죠. 면역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소식이 나타나며 장중에 4%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런 급락폭이 계속 이어지면서 막판에 조금 이런 약세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3% 가까이 조정받으며 4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 마감 시장 동향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